안녕하세요. 람보의 투자수양. 화사한 봄날 바람결에 꽃향기 스며드는 창가에서 책 읽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부에 이어서 제시 리버모어의 해상이라는 책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는 탐욕과 두려움, 공포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해상. 사람들이 투기적인 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잃은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자기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아마추어 에어가의 시각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지나치게 강해 생각이 깊지 못하고 철저히 파고들지도 않습니다. 반면 프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보다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무언가에 전력을 기울이다 보면 이익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집요한 설득으로 인해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우유부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이로 인해 더 이상 확신과 여유를 갖고 매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가운데 손실날 종목은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손실나는 것은 팔고 이익이 나고 있는 것은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똑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사람들한테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불운이 닥쳐도 굳굳이 초연하게 있을 수 있는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훌륭하게 트레이닝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기자가 자만심을 갖지 않는 방법은 배울 수만 있다면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치러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토록 무수히 무너져 버리는 것도 자만심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라는 못쓸 병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지만 월스트리트 투기자들에게는 특히 더합니다. 우리가 돈을 돈으로는 갚을 수 있지만 친절과 호의는 반드시 선의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의무로 인해 때로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소멸시효조차도 없습니다. 호의는 순수한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은 완전한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더라는 기본적인 시장 여건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시장에서 벌어졌던 과거 사례들을 기억하고 대중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주식 중개업자의 한계까지 늘 마음속에 담아두는 한편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또 자신의 약점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투기라는 게임은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본성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천정에서 팔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조정을 받은 뒤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팔아야 합니다.
비밀 정보를 주는 사람은 그 정보의 질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정보를 구하는 사람은 수익이 되는 정보를 쫓는 게 아니라 아무 정보든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밀 정보 덕분에 수익이 나면 좋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운이 더 좋기를 기약합니다. 이 말은 보통 증권회사의 보통 고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밀 정보를 손에 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비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므로 결국 비밀 정보 중개 방송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광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을 조성하기도 하는 사람은 적절하게만 전달된다면 감히 어느 누구도 비밀 정보에 의심을 품지 못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비밀 정보를 품위 있게 넘겨줄 수 있을지 그 기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그럴듯한 비밀 정보가 붙는 주식을 무조건 매수합니다. 비밀 정보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자는 모름지기 자기 자신과 자기가 내린 판단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투기자에게 용기란 자기가 마음 먹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취한 포지션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는 것은 상승세 혹은 하락세의 성격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은다면 그건 틀림없이 나 자신의 실수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자기가 기꺼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쉽게 믿습니다. 또 스스로 탐욕에 빠져들거나 경솔한 행동을 한 대가를 치르도록 자기 자신이 용인하고 심지어 부추기까지 합니다. 두려움과 바람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투기자의 심리를 요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기는 달라져도 전략은 그대로 전략으로 남습니다. 성공하는 주식 투자의 원칙들은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호구는 늘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야 합니다. 주식 붐이 불면 항상 어리둥에서 비롯돼 주변의 흥청거림에 자극을 받은 뒤 투기 본능이 활활 타오릅니다. 쉽게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이 속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입니다. 시세 조정 주도자는 반드시 투기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처분할 주식을 사줄 매수자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자본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큰 투기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을 겨냥합니다. 대다수 시세 조정의 목적은 대중들에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파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파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명보다는 1000명이 주식을 보유하는 게 어느 뭐로 보나 확실히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시세 조정자는 괜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수자의 성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대중들은 끌어들일 수 없다면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려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시세 조정 주주자들은 주가가 천정에 달했을 때 매도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시세 조정이란 주가를 최대한 높은 데까지 끌어올린 다음 주가가 하락할 때 대중들을 상대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요가 있다는 점을 트레이너들의 무모한 공매도와 겁을 집어먹은 주식 보유자들의 무조건적인 현금화를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주가가 천장에 있을 때 매도 물량이 전부 나왔다고 철저까지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주식이 무겁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매도할 시점입니다. 당신의 매도로 인해 주가는 당연히 생각보다 더 떨어질 것입니다. 주식 매도 기본은 주가가 하락할 때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 해상. 시세 조정자가 어떤 주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순간 시세 조정은 막을 내립니다. 주식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시세 조정은 멈춰라. 주가와 절대 싸우지 마라. 이익을 다시 찾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만두는 게 좋을 때 그만두어라. 그래야 손실이 적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자기가 가진 주식을 꼭 팔아야지 하다가도 주가가 천정에서 3, 4포인트 떨어지면 팔지 못합니다. 이런 투기자들은 늘 주가가 반등하면 반드시 팔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들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놓았다가 막상 추세가 오름세로 바뀌면 마음도 변합니다. 물론 안전제일주의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트레이너들이나 늘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이익이 진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투기자들은 항상 이익을 챙깁니다. 대중들은 적당히 정보를 제공해주면 무엇이든지 매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는 가격만 생각할 뿐 가치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다 보니 가장 쉬운 길만 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쯤 되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천정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던 현명한 일반인이 천정에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 붐이 불 때 큰 돈을 항상 대중들이 먼저 봅니다. 평가 이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계속 평가 이익으로 남습니다. 하락 국면에서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지 않는데 과연 누가 사겠는가? 내부자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분명한 약세 신호입니다. 대중들은 늘 시장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투기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지와 탐욕, 두려움, 바람입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를 때는 사실상 모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시세 조정이 개입돼 있게 마련이며 이 같은 주가 상승은 오로지 단 한 가지 목적, 즉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겠다는 목적을 가진 내부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뉴스가 넘쳐나고 여기에 자극받은 대중들은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말만 믿고
주식을 매수한 대중들이 입는 손실과는 별도로 이로 인해 대중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도 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절대 약세 투기자들이 공세 때문이 아니라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그 주식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 주식의 수급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증권회사는 대중에게서 받은 수수료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회사에서는 내부자들이나 시세 조정 주주들한테서 매도 주문을 받아놓은 바로 그 주식을 자기네가 만든 시장 소식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매수를 권하거나 혹은 직접 매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세장에서는 특히 주식 붐이 일 때면 대중들은 처음에는 돈을 벌지만 나중에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바람에 돈을 잃고 맙니다. 약세 투기자들의 공세 같은 이야기가 이들은 너무 오래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익명의 내부자들이 오로지 대중들이 믿기만을 바라면서 제공하는 설명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상 제신 이범호의 해상이라는 책을 알아보았습니다. 2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